네, 2022년 10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범죄가 아주 상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은 좌초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재명을 내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맹수에게 쫓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초식동물들이 이 행동하다 보게 되면 상처를 입었거나 이런 지금 자기 동료가 있으면 오히려 공격을 해서 맹수한테 넘겨주는 모습을 보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을 나가라, 출당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민주당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겠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이재명의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어디로 갈지 전 상당히 궁금한데, 거꾸로 검찰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이나 이걸 상당히 늦춤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 붕괴를, 철저한 붕괴를 유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상당히 자신을 보이네요. PPT를 통해서 김용 씨를 구속해야 된다는 영장 청구 설명을 했다는데, 거기에 따르면 김용 씨는 광주를 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20억 원의 대선 20억 원을 요구했죠. 네, 그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호남을 볼모로 잡아서 민주당에서 압승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광주 단체들한테 접촉을 하겠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20억을 요구한 다음부터 지난해 4월에 1억 원, 5월에 5억 원, 6월에 1억 원, 8월에 1억 4,700만 원, 모두 4번에 걸쳐 현금을 받아갔습니다.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5만원권짜리 현금을 받아가지고, 종이상자라고 하는 건 박스죠. 박스 크기도 뭐 다를 수 있지만 박스에 넣으면 한 1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박스를 써본 사람들이 잘 알죠. 이 박스를 사용했던 사람이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 중에는 만원권을 한 것도 있어서 뭐 1억이 아니고 몇 천만 원이었다, 이런 진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5월에는 5억 원을 김용희가 받아갔느냐? 그거는 6월부터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 8억 몇 천만 원이 대선 자금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서에 써놨고요. 이 돈은 유원홀딩스, 이거는 유동규 씨가 만든 사무실에서 전달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유동규 씨는 1억 원을 중간에 삥땅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7억여 원을 김용 씨한테 전달했고요. 삥땅을 했고 빼먹었죠. 그 다음에 김용 씨는 도합 이제 7억 몇 천만 원을 받아갔는데,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고 난 지난 9월 달에는 1억 원을 또 유동규 씨한테 돌려줬습니다. 이런 것까지 적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현금이 든 박스를 주고받은 아파트에 CCTV도 확보했다. 그리고 남욱 씨가 이제 최초로 이런 돈을 만들어서 전달하게 되는데, 그 심부름을 했던 자기 법인의 이사에게 지시를 해서 돈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전달했는지 다 메모를 하게 해놨고, 이 메모를 남욱 씨는 구속돼 있으니까 이 이사가 직접 검찰에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욱 씨의 지시로 다 밝혀졌고, 유동규 씨도 털어놨고, 뭐 빼박도 못합니다. 장소가 어딘지 육하원칙이 됐고, 누가 삥땅을 해먹었고, 그걸 삥땅, 그 다음에 김용희가 1억 원을 거꾸로 돌려준 것까지, 뭐 이렇게 불법 자금이 오갈 때 늘 있는 사건들이 여기 똑같이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과거 우리 국정원에서 공작하는 걸 지켜보니까, 공작 자금이 내려가면 중간서 이렇게 밑으로 전달 그대로 안 하고 중간중간 띄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쓸 돈이 있는 건지 띄어먹는 건지 몰라갖고 참 돈 잘 띄어먹는다 봤는데, 이런 범죄 행위에서는 뭐 주인도 없는 돈인데 뭘 못 띄어먹겠습니까? 그리고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대장동 그 아파트 단지도 하나 받았죠. 예, 나중에 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아파트인데 자격 미달된 거를 나중에 받았죠. 그런 사람인데 이 양반한테도 5천만 원이 전달됐다는 거죠. 네. 유동규 씨가 남욱과는 별도로 김만배 등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김용한테는 1억을 주고 정진상한테는 5천만 원 줬다. 이 5천만 원 받는 시점이 뭐냐? 김용 씨가 1억 받는 시점은 뭔가 하면 성남시 의원에 재선되려고 도전할 때고 정진상 씨가 5천만 원 받는 시점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할 시절이죠. 네. 이런 것들이 쭉쭉 드러났습니다. CCTV도 확보했고 어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건네는 것까지. 아이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씨는 뭐 참 저항을 하긴 하는데 이 양반은 참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죠. 이재명 씨는 저는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 그리고 특검을 하자. 뭐 그런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자기 김만배와 남욱에 있어서 자기는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런 자들이 이재명한테 대선 자금을 줬을까라고 썼고 내가 그들이 다 가져갔을 이익을 4,400원이나 뺐고 했는데 얼마나 미웠을까. 이런 겁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는요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랬지만 쭉 해보니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또 그 성남 FC에 후원금이 간 것도 이것도 참 이제 많은 게 드러나죠. 이것도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네이버라는 회사가 뭐 무슨 단체한테 40억을 줬고 40억이 이재명한테 가도록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1억 원을 띄워먹고 39억 원을 성남 FC에 후원금으로 주면 성남 FC는 이재명 씨가 한 거를 하는 사업을 홍보하면서 그리고 네이버는 제2사옥을 성남에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인, 뭐 이웃돕기 하는 뭐 빛을 탕감해 주는 법인은 김어준 씨 있죠. TV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그 사람 천암 쪽 회사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왜 그렇게 윤석열을 비판하는지 바로 감이 잡히는 거죠. 이 운동권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뭐 가진 거 없으니까 자기 재주껏 시험 봐갖고 어디 들어가서 또 거기 조직 내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시키는 거 일하고 뭐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직들은 이미 사회에서 돌아가는 시스템들이니까 룰을 대체로 지키면서 가고요. 근데 운동권 출신들은 어디 뭐 공장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스트라이크, 데모 일으킨 걸 주도하면서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나와갖고 그 다음은 뭐예요? 실업자죠. 자기 친구들은 저도 기억나요. 옛날에 제 친구들이 제가 조선일보 갔다니까 똥손일보 갔다고 막 이렇게 비난하던 친구들인데 자기들은 그때 정당했었죠. 근데 점점 생활고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명분은 좋은 일을 하자 이런 거죠. 만들어갖고 누구 돈을 받느냐?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명분은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돈을 빼내갖고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생활비, 봉급을 받는 거죠. 그게 윤미향이고 환경단체 했던 뭐 이런 사람들, 김재남이고 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은 이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조직들은 사회에서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룰을 지킬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단체는 처음엔 좋은 일을 한다고 만드는데 룰이라는 걸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틀리면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우격다짐으로 해서 또 기세승을 해서 또 그때 분위기 좋으면 그렇게 가서 그렇게 가다가 그중에 몇몇이 유능하게 정치권으로 젊은 피라고 해서 들어와서 그런 단체들이 민주당 계열로 주로 들어오니까 광주 지역 단체들을 지원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서로 커넥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를 좌파들이 다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명분은 다 좋은 거죠. 근데 결국은 거기서 돈 빼먹고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제가 낸 세금을 그자들이 빼갖고 좌파 운동했던 겁니다. 주사파 운동했던 겁니다. 북한 도와주는 운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민노총 계열에서 민노총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노동운동 하다가 그 상층부를 지배하게 되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데가 이제 노동자들이 많은 데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봉급의 몇 프로를 연맹비로 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자들은 아까 운동권이거든. 또 그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그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하죠. 그래서 1억짜리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하게 되고 그 협력업체들은 굉장히 가난해지고 그런 모순이 생겨요. 노동 귀족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구도를 아무도 지금까지 이 구도를 발견한 거는 거의 이명박 정부 그 전부터도 알았던 것 같아요. DJ 정권 때부터 노무현 정권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쭉 봤는데 깨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깨느냐 어떻게 깨느냐. 그 자들이 그걸 차지하니까 그 자들이 뭡니까? 그리고 다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언론사 친구들도 리스펙트하게 되고 판검사들도 좋게 보면서 그 자들도 이렇게 불구축축하게 묻어가면서 한국 사회가 전체적인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보수 애국 진영인데 지도자 머리를 차지하는 층들이 좌파 쪽으로 가버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해외 룰에 익숙하니까 그 룰을 이 주사파들이 차지한 룰과 충돌을 시키면서 그나마 버텨왔던 거죠.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고 버텨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싹 터지면서 이재명 사건으로 터지는 거죠. 근데 운동권들도 자기도 낯짝이 있지 내가 잘했어 하고 나서기에는 부끄러운 짓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스토리가 있는 사람 이재명을 찾는 거죠. 이재명을 이해찬과 연결한 사람은 이한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한성이라는 사람은 이화영 킨텍스 대표 평화부지사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고 으쌰으쌰하고 가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딱 내세워서 어유 흑수저 출신의 뭐 성공한 사람 스토리 되죠. 운동권 논리는 잘 몰라. 근데 운동권은 좋아해. 리스펙트해. 뭐 해라 그러고 그리고 버릇하니까 논리는 만들 줄 알고 다 보게 되면 이렇게 세탁하는 개념으로 뭔가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엉성한 건데 운도 좋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순에 걸린 겁니다. 예를 들면 남욱 씨가 8억 4,700만 원을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유동규 씨가 1억 삥땅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다 똑같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남욱 씨도 과거에 이미 조사받았던 다른 사건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 약점을 잡기 위해서 다 기록을 해놓고 또 그 회계상가 그분은 또 녹음도 그 전에 해놨었어.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럭키하면 통과되는 거고. 그렇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이게 타닥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서 돈이 있으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고 또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니까 워낙 약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면서 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순에 걸렸어요. 유동규 씨도 이제 마음 바꿔 다 이야기하고 남욱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 전에 회계사가 또 이미 얘기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쪽에 와해가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 뜯어먹고 사는 좌파, 주사파, 운동권 다 열심히 일해서 룰 지켜가면서 한 사람들은 힘들고 뜯기고 유자들은 뭐 한 게 있다고 대학교 때 운동권 조금 해 그게 뭐 꼭 옳은 길도 아니었는데 저러고 설치는 자들이 날라가야죠. 또 저자들이 계속 분리하면 뭐 운동 벌리고 이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 그런 세력들이 많아서 민주당이 인질처럼 잡혔는데 민주당을 제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들 나가라. 이재명부터 쫓아내야 돼요. 출당시켜버려야 돼요. 제명시켜버려야 돼요. 전 그런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민주당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여서야대 정계도 이재명 씨 구속을 서두르면 오히려 뭉치니까 계속 자기 별명하도록 두고 천천히 사실 밝혀가 나가면 점점 옹색해집니다. 자기 아들이 뭐죠 그 약품 한 거에 대한 변명도 참 궁색했는데 그냥 넘어갔죠. 이제 잡으면 되는 거고. 김혜경 씨 초밥 먹고 한 것도 참 변명이 구질구질했는데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 좌파들이 어떠한 자를 앞에 내세워서 호가호위하는지 윤미향이 뒤에는 윤미향 씨 남편이 있었죠.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왜 북한 위협 앞에서 이렇게 의견이 쪼개지고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부정부패를 한다는 걸 몰랐던 거죠. 자를 비판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권에는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는 세력이 없었던 겁니다.
김어준이 같은 경우는 같이 공생관계로 맞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번에 드러나면서 상당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자들이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이북과 커넥션을 갖고 우리 민족끼리 뭐 이렇게 갔던 겁니다. 거기서 북한은 우리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부서져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해낼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출당시켜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천천히 잡아들일수록 오히려 정계 개편은 확실해진다. 네, 저희 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